양극재라든지 뭐 리튬 관련되어 있는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바닥을 좀 찍고 고개를 좀 드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GM이 연간 판매량을 20에서 25만 대 정도 지금 목표를 갖다가 조정을 했는데 앞자리는 안 바꾸고 뒷자리 25만 대, 그러니까 30만 대, 25만 대로 낮췄는데 상반기에 5만 대를 못 팔았어요. 그럼 하반기 지금 6개월 동안 미니멈 15만 대는 팔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정도 팔 자신이 있으니까 수정을 하는데 보통 안 될 것 같으면 싹 수정을 해버리지 왜 20만 대를 그대로 뒀느냐. 앞에 뭐 25만 대 바꾸고 이건 큰 의미는 없고 20만 대를 포커싱해 보면 하반기에 뭔가 전략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해 보면서 GM 쪽에서 어떤 제스처, 액션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 있다. 지금 계약되는 것들이 실제로 매출로 찍히는 거는 올해 아니죠. 내년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들이고요. 지금 일단 그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 건 좀 이르고 오히려 이제 지금 신차가 출시가 돼서 예약을 받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하반기에 매출로 찍히겠죠. 7월달, 6월달에 예약받은 거 판매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나와야 될 테니까 지금 이미 찍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매출로 잡힌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러티브적인 내용들 때문에 실적이 찍히고 그게 아니라 보급형 전기차가 얼마만큼 많이 팔리느냐가 하나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ESS 시장은요. 우리가 2020년 전까지는 글로벌 1위 회사였는데 화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쪽을 등한히 하는 틈에 중국 업체들이 LFP로 ESS 저장장치용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대면서 시장을 장악한 케이스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쪽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역시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일 겁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달 촬영할 때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게 전해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동박 얘기를 끄집어냈었고요. 가급적이면 좀 가벼운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대형주 쪽도 실적에 의한 바닥 가능성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한 바닥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당장의 실적에 찍히지는 않지만은 이 포텐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구체화 시켜주는 내용들이었잖아요. ESS 시장, 그 다음에 유럽의 배터리 회사의 경쟁, 그 다음에 LFP 배터리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제 르노 거를 우리가 가져왔다라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은 어차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럼 유럽 시장 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에 대한 문제, 수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원가도 중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하고 맞불려 봤을 때는 경쟁이 해볼만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좀 완충이 되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보급형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들이 올해 당장 숫자로는 찍히지 않지만은 주가의 어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어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닥을 조금 어느 정도 다지는 그림을 구체화 좀 시켜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 가기 시작하면 지금도 사실은 탄산리튬 가격이 북미 쪽하고 중국 쪽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앞으로 그 완전 디커플링을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가격들이 이제 차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제 1분기, 2분기가 저점일 거다라고 예상했었던 시장의 기대, 그 다음에 전방업체들의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얼추 맞아가는 거 아니냐. 다만 3분기, 4분기 돌아설 때 이게 급하게 올라설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는다 그러면 급하게 돌아설 것 같은데, 또 지금 사실 대선 기간에서 지금 바이든이 좀 토론에서 좀 헛발질을 했잖아요. 그 좀 트럼프 얘기들 나오고, 그럼 트럼프의 노이즈 때문에라도 이게 조금 눌릴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돌아서는 게
확 돌아설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드는 정도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양극재라든지 뭐 리튬 관련되어 있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이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바닥을 좀 찍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고개를 좀 드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그걸 일부 팔아가지고 좀 덩치가 작으면서 그 미국의 사실상 중국과의 경쟁이 배제된 상태에서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 대표적인 게 전액, 그 다음에 이제 동박도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 업체가 어차피 중국하고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체형이 좀 작은 애들, 그런 쪽을 갖다가 같이 병행하는 그런 투자가 저는 현실적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무거운 거 팔아가지고 가벼운 쪽으로 싹 옮기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저는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전액하고 동박, 그쪽은 계속 관심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 이제 그동안 코스모신 소재만 아마 업체로부터 리튬을 받아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아마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쪽은 다 이제 자기네들이 리튬을 구매해가지고 그 재고 때문에 손실 크게 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거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 리튬을 주고 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적인 노이즈는 재고가 감소한 이후에는 좀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양극재 업체나 이런 것들도 바닥 잡기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확 돌아선다, 내년을 놓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일단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장 가동이 내년에 25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럼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셀 업체가 배터리를 찍어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찍어내기 전에 이 전방에 있는 자동차 업체하고 사전에 특정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런 사양의 배터리를 만들기로 합의가 된 걸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년에 신차 출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내년이 올해보다는 분명히 좋아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맞물려 주려면은 경기가 꺾이면은 안 되죠.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막 고민해서 하지는 않는데 경기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금리 인하를 만약에 못하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만약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해 뭐 이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충격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만 어느 정도 제어가 돼준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싸게 사놓으면은 내년에 올해보다는 분명히 수익 구간에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여전히 그 좀 등치 가벼운 쪽 전액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쪽이나 동박 쪽에 있는 회사 일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덩치 큰 회사들 쪽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일부만. 네, 저는 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하반기 우리나라 지금 업황 자체가 좋은 섹터가 반도체 되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초선도 좋아지고 있고 방산도 좋아지고 있고 그죠. 바이오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마 제가 여기 웅달에서 바이오 얘기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전 자료들 보시면은 바이오 얘기 거의 빼놓지 않고 얘기했었는데 다 좋은데 굳이 왜 하나만 또 붙잡고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갈 겁니다. 전액 쪽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액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솔브레인 홀딩스, 덕산테코피아 둘 다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포텐셜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있어 보이고 해서 괜찮아 그 상대적으로 나은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동박 같은 경우는 SKC가 지금 유리기판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동박 그리고 동박이라고 그래도요. 이 동박이 그 IT 제품에도 들어가요.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 하이엔드급 동박 이런 거는 솔루스가 그랬나요?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기로 N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장에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매출 발생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흐름은 좀 긍정적인 흐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매출이 꾸준하면은 캐시플로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약간 까먹는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커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올라올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또 그 외에도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기가 아마 실리콘 음극재 개발한다고 아마 그런 걸 같고요. 그다음에 동지세미캠도 CNT도 존재하고 그거는 이미 노스볼트하고 SDI 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실리콘 음극재 여기도 아마 개발 중인 것 같고 그럼 동지세미캠도 그 EUV용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그런 그림을 계속 보여주니까 안정적이잖아요 회사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회사들 좋아합니다. 2차전지 근데 이제 워낙에 유튜브든 방송을 통해서 2차전지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 많이 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액면대로 가시는 것보다는 좀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서 본인이 좀 검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 업체와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무제표 디테일하게 안 보고 얘기했다가 또 재무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에 올인하시는 것보다 저는 그냥 여전히 포트폴리오 전략이 좋다라는 입장이고 2차전지 올인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봐도 야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그냥 확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라든지 환경이라고 그러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와닿았을 때는 한번 승부를 걸어보실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